여러분, 지난달 교통카드 충전 얼마나 하셨나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병원 갈 때, 시장 갈 때, 친구 만나러 갈 때. 그런데 이 교통비가 한 달에 모이면 꽤 큰 돈이 되죠. 5만 원, 7만 원, 어떤 분은 10만 원 넘게 쓰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쓴 이 교통비 중 일부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면 어떠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교통비를 돌려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작 받을 수 있는 분들 중 절반 이상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왜 모를까요? 홍보가 부족해서입니다. 신청 방법이 복잡해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한테는 해당 안 될 거라고 지레 포기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은 모든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이 매달 쓰는 교통비가 어떻게 돌아오는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어디서 신청하는지, 실제로 얼마나 돌려받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매일 당장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손에 쥐게 되실 거예요. 교통비는 이제 아끼는 게 아니라 돌려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권리이고 받아야 할 돈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놓치는 돈 되는 복지 정보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갑에 돈 넣으시러 가실게요. 교통비는 참 이상한 돈이죠. 쓰지 않을 수가 없는데 쓰면 쓸수록 부담이 됩니다. 밥은 먹고 안 먹고 선택할 수 있지만 집 밖을 나가는 순간 무조건 드는 돈이죠. 병원 가려면 타야 하고, 장보러 가려면 타야 하고, 친구 만나러 가려면 또 타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교통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요즘 물가가 정말 많이 올랐죠? 시장 가면 배추 한 포기 값에 깜짝 놀라고, 마트 가면 계란 한 판 값에 또 놀랍니다. 그런데 교통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버스비가 1,000원도 안 했는데 지금은 1,200원에서 1,500원 가까이 됩니다. 지하철도 기본 요금이 계속 오릅니다. 한두 번 타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타는 건데 이게 모이면 한 달에 큰 돈이 됩니다. 특히 차가 없으신 분들은 더 힘듭니다. 젊은 사람들은 차 타고 다니지만 어르신들은 대부분 대중교통을 이용하셔요.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더운 여름날도, 추운 겨울날도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립니다. 그렇게 타고 다니는데 돈은 계속 나갑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건 없습니다. 직장 다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출퇴근할 때 하루에 왕복 몇천 원씩 나갑니다. 한 달이면 적게는 5만 원, 많으면 10만 원도 넘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교통비는 계속 오릅니다. 병원 자주 가시는 어르신들은 어떠시겠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병원 가시는 분들 계십니다. 한 번 갈 때마다 왕복 교통비가 들어갑니다. 한 달이면 교통비만 몇만 원씩 나갑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교통비는 소득과 상관없이 똑같이 듭니다. 이건 공평하지 않습니다. 생활비 중에서 가장 불공평한 게 교통비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교통비 환급 제도입니다. 교통비 환급 제도로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게 바로 K패스입니다. 들어보셨나요? K패스. 어려운 이름 같지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한 달 동안 대중교통을 많이 타면 그중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어떻게 돌려주느냐면요. 여러분이 한 달 동안 버스와 지하철을 타면서 쓴 돈이 기록됩니다. 교통카드 찍을 때마다 다 기록이 남습니다. 그 기록을 보고 일정 금액 이상 쓰셨으면 그중 일부를 다시 돌려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교통비로 7만 원을 쓰셨다고 한다면 그럼 그중에서 몇 %를 계산해서 돌려줍니다. 많이 쓸수록 더 많이 돌아옵니다. 전국 어디서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서울만 되는 게 아니고 부산도 되고 대구도 되고 광주도 됩니다. 지방 사시는 분들도 다 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한 달에 일정 금액 이상 써야 합니다. 너무 적게 쓰시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등록된 교통카드로 찍어야 하세요. 그냥 아무 카드나 쓰면 안 되고 K패스에 등록한 카드로 써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환급률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젊은 사람들은 환급률이 조금 낮고 청년이나 저소득층은 환급률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부에서 더 어려운 분들을 더 많이 도와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까 정확한 건 신청할 때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냥 매달 자동으로 환급되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인터넷으로 하거나 카드사 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처음 한 번만 등록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환급액이 계산되면 여러분 교통카드에 포인트로 쌓이거나 아니면 계좌로 입금됩니다. 실제로 얼마나 돌아올까요? 이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한 달에 5만 원 쓰시는 분은 몇천 원 돌아오고 10만 원 쓰시는 분은 만 원 이상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적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1년이면 몇만 원에서 10만 원 이상 됩니다. 그냥 모르면 못 받는 돈이니까 안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K패스는 전국 단위 제도입니다. 어디 살든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지역마다 적용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본인이 사는 지역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건 인터넷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K패스 검색하시고 본인 지역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서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분들 또는 서울에 자주 오시는 분들은 귀 기울여 들으세요. 서울시에서 특별한 제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름이 기후 동행카드입니다. 이건 K패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기후 동행카드는 환급 방식이 아닙니다. 무제한 방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달에 일정 금액을 미리 내면 그 달 동안 서울 시내 대중교통을 마음껏 탈 수 있다는 겁니다. 버스든 지하철이든 몇 번을 타든 상관없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타도 추가 요금이 없습니다. 이게 누구한테 유리하냐? 교통을 정말 많이 쓰시는 분들입니다. 출퇴근으로 매일 왕복하시는 직장인들, 하루에 여러 곳을 돌아다니시는 분들, 병원도 가고 시장도 가고 이것저것 용무가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기후동행카드가 훨씬 이득입니다. 한 달에 교통비로 10만 원 이상 쓰시는 분이 계신다고 가정하면 기후동행카드는 월정액이 그것보다 쌉니다. 그럼 남은 돈이 절약되는 겁니다. 한 달에 몇만 원씩 아낄 수 있습니다. 1년이면 수십만 원입니다. 단, 이건 서울시에서만 됩니다. 인천이나 경기도는 안 됩니다. 서울 시내버스와 지하철만 해당되세요. 그리고 모든 노선이 다 되는 건 아니고 일부 제외되는 노선도 있을 수 있으니까 신청 전에 확인하셔야 해요.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서울시 홈페이지 들어가시거나 기후동행카드 전용 앱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거기서 카드 발급받고 월정액 결제하시면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실물 카드도 있고 모바일 카드도 있습니다. 핸드폰 쓰시는 분들은 모바일로 하시면 편리합니다. 그런데 이 기후동행카드는 단순히 서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부에서 이 모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효과가 좋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차 대신 대중교통을 더 많이 쓰게 되고 교통비 부담도 줄어들고 환경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제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산이나 대구, 광주 같은 대도시에서도 이런 무제한 카드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당장은 서울만 되지만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에서도 곧 시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시행 중인 제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2026년을 전후해서 교통비 환급 제도가 더 확대됩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방향이 있습니다.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느냐? 크게 두 가지 방향입니다. 하나는 환급형, 하나는 정액형. 환급형은 K패스처럼 쓴 만큼 일부 돌려주는 방식이고 정액형은 기후동행카드처럼 미리 내고 무제한 쓰는 방식입니다.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확대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왜 두 가지를 같이 하느냐? 사람마다 교통이용 패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한 달에 몇 번만 타십니다. 이런 분들은 환급형이 유리합니다. 또 어떤 분은 거의 매일 탑니다. 이런 분들은 정액형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 같은 대도시는 대중교통 노선이 많으니까 무제한 카드가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지방 중소도시는 노선이 적으니까 환급형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전국 단일 제도보다는 지역 특성에 맞춰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교통비 지원 제도가 이제는 일시적인 게 아니라 계속 시행됩니다. 예전에는 한시적으로 몇 개월만 하고 끝냈는데 이제는 고정 제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유지되고 오히려 더 확대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뭘 해야 할까요? 본인이 어떤 유형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교통을 많이 쓰시는지, 적게 쓰시는지, 매일 타시는지, 가끔 타시는지, 그에 따라서 환급형이 나은지 정액형이 나은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역별로 제도가 다르니까 본인 지역에서 어떤 제도가 시행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서울 사시는 분은 기후동행카드도 알아보시고 지방 사시는 분은 K패스 중심으로 알아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 다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비교해보시고 본인한테 유리한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교통비를 많이 쓰는 사람일수록 부담이 크니까 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겁니다.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더 부담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부는 돌려받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 제도로 누가 가장 이득을 보느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딱 네 부류입니다. 첫째, 출퇴근 매일 하시는 직장인입니다. 하루 왕복 교통비가 몇천 원씩 나가죠. 이게 한 달이면 7만 원, 10만 원 금방 됩니다. 이런 분들은 K패스 신청만 해도 매달 만원 안팎, 1년에 10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둘째, 차 없는 1인 가구입니다. 장 보러 갈 때, 병원 갈 때 모든 이동이 대중교통인 분들입니다. 자주 타는 만큼 환급 배상이 될 가능성도 큽니다. 셋째, 병원 자주 가시는 시니어 분들입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만 다녀도 한 달 교통비가 5만 원은 훌쩍 넘습니다. 이런 분들은 나는 해당 안 될 거야 라고 넘기면 그냥 손해입니다. 넷째, 환승이 잦은 분들입니다. 버스, 지하철 갈아타며 이동하는 구조라면 교통비 사용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쓰는 구조일수록 환급 효과는 커집니다. 여기서 핵심은 하나입니다. 교통을 생활수단으로 쓰는 사람일수록 유리하다는 겁니다. 반대로 차로만 이동하시는 분들, 한 달 교통비가 아주 적은 분들은 환급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지난달 교통카드 사용 내역 확인해보세요. 5만 원 이상 쓰셨다면 신청해볼 가치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중에 해당될 만한 분이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출퇴근하는 자녀, 병원 자주 가는 부모님, 혼자 사는 형제자매, 이 제도는 아는 사람만 받습니다. 환급 제도가 좋긴 한데 함정도 있습니다. 모르고 신청했다가 혜택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꼭 기억하세요. 첫째, 지역별로 적용이 다릅니다. K패스는 전국 제도지만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지역은 환급률이 높고 어떤 지역은 낮습니다. 어떤 지역은 모든 교통수단이 다 되고 어떤 지역은 일부만 됩니다. 그래서 본인 지역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둘째,
카드 종류와 등록 방식이 중요합니다. 아무 교통카드나 쓰시면 안 됩니다. K패스에 등록된 카드를 써야 환급이 됩니다. 등록 안 된 카드로 아무리 많이 타셔도 기록이 안 남습니다. 그럼 환급 못 받습니다. 신청할 때 본인 교통카드를 꼭 등록하셔야 합니다. 셋째, 자동 환급이 아닙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정부에서 알아서 돈을 넣어주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안 하면 아무리 조건이 맞아도 한 푼도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꼭 신청하세요. 신청은 어디서 하느냐?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합니다. 본인이 쓰는 교통카드, 발급한 카드사 앱 들어가시면 K패스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서 본인 정보 입력하시고 카드 등록하시고 환급 계좌 입력하시면 됩니다. 한 번만 등록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넷째, 환급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달에 쓴 교통비가 이번 달에 바로 환급되는 게 아닙니다. 다음 달에 계산돼서 다다음 달쯤에 들어옵니다. 조금 시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기비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기다리시면 됩니다. 다섯째, 환급액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무한정 주는 게 아닙니다.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타도 그 한도 이상은 안 나옵니다. 그 한도가 얼마인지는 대상에 따라 다르니까 신청할 때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섯째, 중복 혜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K패스 받으면서 기후 동행 카드도 같이 쓸 수 있느냐? 이건 안 될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한테 뭐가 더 유리한지 계산해 보시고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일곱째,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받는 돈이 아닙니다. 조건이 맞아야 받습니다. 한 달 교통비가 일정 금액 이상이어야 하고 등록된 카드를 써야 하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맞아야 환급받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사기 조심하세요. 요즘 이런 복지제도 이용해서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화와서 환급해준다고 개인정보 달라고 하거나 수수료 먼저 내라고 하거나 이런 건 다 사기입니다. 정부나 카드사에서 먼저 전화해서 돈 달라고 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하시는 겁니다. 오늘 당장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본인 교통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세요. 지난달에 교통비 얼마 썼는지 보세요. 만약 5만 원 이상 쓰셨으면 환급 대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바로 카드사 앱 들어가셔서 K패스 신청하세요. 서울 사시는 분들은 기후 동행 카드도 알아보세요. 본인이 한 달에 교통비 얼마나 쓰는지 계산해 보시고 정액제가 나은지 환급제가 나은지 비교해 보세요. 두 가지 다 알아보시고 유리한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가족들한테도 알려주세요. 가족이 환급받으면 그 돈도 결국 우리 가족 돈입니다. 교통비는 이제 아끼는 게 아니라 돌려받는 시대입니다. 복지는 아는 사람만 받습니다. 모르면 그냥 지나갑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은 알게 되셨으니 축하드려요. 이제 행동만 하시면 됩니다. 본인 지역에서 어떤 제도가 시행되는지, 본인이 조건에 맞는지, 어디서 신청하는지 확인하세요. 세금도 냈고 나라 발전에도 기여하셨습니다. 이제는 받으실 때입니다.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교통비 환급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리치마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